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예, 오늘의 게스트 두 분이 지금 대기실에 계신데요. 최동원 감독님과 유해진 배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더운 날씨에 영화제가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는데요.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뭔가 급신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간단히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오전에 보기 힘든 영화인데 여정에서 나와서 영화를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쩌다 20년이 흘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되게 나이가 많은 영화인데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광렬입니다. 아유, 진짜. 물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정말로 타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20주년이라고 하는데 세월이 많이 느껴지시죠? 네. 하여튼 저 대기실에서 포스터를 몇 번 봤는데 탱탱하더구만.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그걸 살짝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광렬은 입으로 화투치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최동 감독님이 이제 두 번째 작품이고 그 데뷔작인 그 범죄의 오상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신 뒤에 이 타짜를 만들게 되셨는데 타짜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페이퍼 필름이라고 하는 그 영화사를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타짜라고 하는 작품이 두 분에게는 뭔가 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출발점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작품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의미라 그럴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범죄의 도성이라는 영화로 데뷔했는데 되게 흥행도 잘 되고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두 번째 영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 거였어요. 두 번째 영화로 뭐 할까 하다가 아주 잔혹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이더스 대표님이 타짜를 하라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해서 도망을 다녔거든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시나리오를 한 13개월쯤 썼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후반 작업 이제 촬영이 8월달에 끝났어요. 근데 이게 화투 영화라고 추석에 개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집이 2주 간. 그러니까 2시간씩 자고 편집하고 녹음은 4일 하고 정말 불이나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객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추적해야 된다고 그냥 잡아놨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타짜는 되게 불안정한 형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안정적인 영화라기보다는 약간 좀 떠있고 뭔가 살짝 안 맞고 이제 그런 게 저는 아직도 아마 어쩌면 제가 좋아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유해진 배우님은 그 앞서 그 왕의 남자지 육각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굉장히 또 사랑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타짜에 출연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장과 군수를 하시면서 그때 이장과 군수의 그 거의 모든 그 당시 언론 기사 제목들이 타짜의 고광렬 드디어 주연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유해진 배우님께는 이 타짜가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자주 묻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작이 뭐인 것 같냐. 그럴 때 이제 전 좀 그래도 꽤 많이 했으니까 사실 뭐 어느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고강렬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지금은 고강렬이 더 커요. 네, 되게 큰 요때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고우정이 왕의 남자군요. 그리고 이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장가면서 저 오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요때 그때 그러니까 30 후반쯤 뭐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조금 안 좋은 권에 들어가는구나. 연기 이제 물론 제가 그 전에도 많이 했지만 사실 배우로서의 그런 위치나 아니면 그 생활적인 면이나 사실은 정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좀 되게 모든 면에서 불안정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그래도 좀 앞이 좀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 라고 생각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타짜 고강렬에 대한 그런 생각도 더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때부터 좀 잘 될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때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고강렬이라고 하면 뭔가 훗날 그 한국 영화사를 정리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멋진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원작인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고강렬 캐릭터를 두 분이서 어떻게 좀 만들어 가셨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 작품에서 유해진 배우의 어떤 애드립 연기도 굉장히 빛나는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은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편집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사를 시작하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를 것 같을 정도로 이 고강렬의 대사가 좀 빛이 나는데 두 분이 어떻게 좀 이 고강렬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요? 이게 이제 주인공 옆에 있는 캐릭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 주인공을 빛내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본인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부탁드렸던 건 대사를 빨리 해달라. 그래서 숨을 쉬지 말아달라. 여기 영화에서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가 뭔가 빈 구석이 있는 거예요. 고니가 돈을 많이 따고 그랬는데 누나한테 돈을 안 갚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걸 지적해가지고 그리고 누나네 집에다 돈을 갖다 주는 걸 써야 되겠다 해서 막 썼어요, 그 전날에.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강렬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써가지고 혜리 씨한테 딱 드리면서 이거를 1분 30초 안에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진짜 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구석에 가서 막 외우더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고강렬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막 말하면서 생각하고 임기응변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싹 감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캐릭터가 됐어요. 그게 이제 중국집 씬이죠. 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임기응변으로 거기 있는 식초 같은 거 이렇게 이래 근데 사실은 그런 장면 찍을 때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온전히 그 가수가 이제 막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느 가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대 밑에서 자기한테 이제 마이크가 딱 던져줄 때가 있대, 건네줄 때. 그때가 엄청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온전히 자기가 다 이끌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기분인데,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오케이 될 때만 기다리고 있고, 그런 순간의 그 중압감? 이런 거 아마 그 바퀴벌레가 이렇게 부엌에서 편안히 있다가 어떤 누구 들어오는 소리가
중간에 그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힘들었는데 또 그만큼 되게 또 지금도 그러니까 타짜 하면은 중국집 지금 많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만큼 또 되게 보람이 있고 그때 그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그 모델이 됐던 그 고강렬 모델이 됐던 분이 그 친구분하고 당구를 치면은 입으로 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 그 대사가 되게 살아있는 얘기 그분의 그 당구 치면서 했던 야 우리가 돈 달라고 하냐 뭐 제대로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대사 그거를 또 다 기록을 해갖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말을 많이 그 캐릭터가 살아있게끔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난 게 이게 처음에는 고관들이 되게 많이 웃겼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 그리고 뭔가 이 영화의 리듬은 좀 고관들이 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타짜는 나중에 볼 때 느끼는 건 고관들이 휴머니티가 있어요. 그 약간 2인자나 3인자 같은 그 화투 실력을 가지고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 이번엔 또 역시 고강렬이 고니가 그 어디 지하 보도에서 하고 이제 차 저기 엎어지고 여의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끊겼어요 고강렬하고. 근데 고강렬이 고니를 걱정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오더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혜진 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정마담이랑 그 본인 소식 들리면 연락 주세요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바로 그 전날에 써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찍은 건데 만약에 그런 아주 세세한 디테일이지만 그런 장면이 없었다면 고강렬이 가진 저 휴머니티가 굉장히 살아 있었을까. 보면서 또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딱 그 장면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계단 올라갔다가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아니 근데 이상하게 정마담이 계셔서 그런지 아니 진짜 저한테 되게 그 장면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약간 그 곡선데 그죠? 저도 이제 갈수록 그 장면이 되게 좋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광렬 혼자서 이제 정마담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시무룩해요. 또 화투판에서도 막 별로 이렇게 말도 걸고 되게 시무룩하고 그게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가는 이 정마담한테 뭐 권위 소식 들은 거 없어요라고 할 때도 굉장히 슬픈 표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좋거든요. 왜 왔냐라고 물으니까 돈 따러 왔다고 하면서 그 같은 대사를 둘이 이렇게 주고받는 걸 보면서 고강렬 손 찍혀가지고 네, 그렇죠. 그거 촬영할 때 유현 씨가 이렇게 엔진을 많이 내는 배우가 아닌데 이제 그러고 담배를 물려주고 고니가 일어나면 돌아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자꾸 가지 마. 근데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상하게 코너는 그죠? 되게 길지도 않은 건데 서로가 렌즈 났어요. 네, 왜 자꾸 그랬는지. 또 다른 렌즈는 너구리 아저씨가 여기서 아귀가 병경장을 죽였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 병경장이 아귀를 죽였다. 그게 엔진인지 모르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위가 나왔고 아니 그 장모님 사위는 아들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장모님 아들은 사위가 아닌가요? 그게 너무 다들 그냥 넘어갔다 그런 거죠. 아니 저도 이제 그 타짜를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보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가장 최근에 봤을 때 느낌은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이 진짜 저 너무 와닿아서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광렬과 고니가 거의 뭐 브로맨스를 넘어서 거의 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좀
당시 워낙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시겠지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타짜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게 그거 같아요. 이 타짜는 뭐 가방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이 가방을 가볍게 들고 있는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계속 돈을 채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그 최근에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본 그 젊은 관객 같은 경우에 왜 5만 원짜리가 없냐고 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를 찍을 때는 5만 원권이 없던 시대였잖아요. 5만 원권이 200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단 돈 따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부피가 크고 그리고 또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쾌감이라고 하면 와 정말 로케이션의 영화. 그러니까 막 터미널에서도 찍고 그리고 뭐 도박장 탈출할 때 벽에 매달리고 또 옥상에서는 와이어 액션으로 또 옥상을 뭐 건너뛰고 그리고 뭐 논산 무시장이죠. 거기서 트럭에서 또 이렇게 화투 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떠올리시면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보다 진짜 저는 이제 촬영하느냐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럼 진짜 가는 곳곳마다 생각이 나요. 그 부산에 그 해운대에 있는 그 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시내 버스 터미널 거기 가면 뭐 고동네 가면 그때 생각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좀 됐는데 전주에 가고 그 웽이 해장국집 가지고 거기 가면은 조성우 씨가 막 화냈던 거 생각나고 그런 분산 가면은 또 분산 저번에 또 어떻게 그 중국집을 갔는데 그 지나가다가 들렸더니 그 자리는 그렇게 타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식초 갖고 이렇게 설명했던 그 자리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제관도 아직도 있죠. 있어요. 저는 그냥 제작부한테 촬영하기 편한 그 중국 요리집을 하나 빨리 섭외해달라고 내일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섭외를 하는 데죠.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에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때 돈을 만드는데 800만 원이 들었어요. 이 촬영이 2005년도니까 돈이 트럭으로 한 트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촬영용이라고 써있죠. 근데 첫날 촬영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00 받고 2,000 더 하는데 돈을 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냥 이거 어떻게 찍지? 나중에는 막 1억 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칩으로 바꾸고 돈을 소쿠리에 담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돈을 다 묶어야 돼요. 그래서 애석씨 앉아가지고 미술팀이랑 같이 앉아서 돈 묶고 있고 자기도 급하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그 기차에서 돈이 흩어지는 장면을 찍는데 우리는 자신 있었죠. 돈이 한 트럭 있으니까. 근데 실제 돈은 날리면서 찍었어요. 밤에 한 6시간 동안 찍은 건데 기차 장면을 동네 주민들이 깨서 어떤 놈들이 기차에서 돈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기차가 4km 달려요. 그 제작부가 트럭을 타고 이 돈을 쓰시면 법에 걸립니다. 저희는 계속 찍고 주민들은 계속 돈을 주고.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타짜 중에서 그 장면이 되게 감독님이 원래 그 영화를 많이 보시거든요. 클래식 영화도 예전 고전 영화부터 이 고전과 현대의 요즘에 그런 감각이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참 좋아요. 그 옛날 영화 같지 않아요? 옛날 영화에 잘 모르는데 클래식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배경 그리고 배경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 클래식한 느낌이,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전 되게 좋아요. 완벽하지 않은 영화죠. 근데 또 그 장면이 또 의미한 것도 또 많이 있어서. 그게 원래 본의가 그러니까 제가 타짜는 안 한다고 하고 그런데 영화사 대표가 또 하라고 그래서 술 먹다가 그 주인공이 죽는 걸로 끝나.
끝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니가 죽는 아주 그 비장한 영화를 만들어내자고 썼어요. 그랬는데 그해 개봉되는 영화의 주인공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그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에 들어갔어요. 이미 과정 중에서도 죽일까 살릴까 혼자. 그래서 이 영화는 죽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니가 기차에서 팍 떨어지고 그 정마담이 시체를 확인하고 걸어가면 그 아기를 만났던 기차역에서 고니가 팔짱 손가락 자르려다가 벽에 이렇게 탁 짚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뭐 주목하지 않는 장면이지만,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기차역에 싹 도착을 해요. 사람들이 내리는데 그 돈 가방이 걸려 있어요, 기차에.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한 몇 달쯤 된 그 말라 비틀어진 핏자국, 그러니까 손바닥 핏자국, 그 안중근 의사 손가락 같이. 그 이제 화장실에서 자기 손 자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 상태로 벽에 찍은. 네. 그래서 그 손바닥으로 가서 끝나는 것도 찍어놨어요. 살려야 되니까 급히 필리핀으로 가자. 그래서 필리핀에서 장면을 찍은 거죠. 말씀하신 그 장면 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타짜를 처음에는 이제 제안을 이제 거절하고 안 하시려고 하다가 그 이 원작을 영화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고니를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거였고 이제 그게 이제 통과가 이제 된 건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다 찍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삭제 장면으로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니가 이제 그런 설정을 가다 보니까 사실 고광렬도 나중에 세란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장면도 또 촬영도 하셨더라고요. 그 장면 찍은 거 기억나세요? 강렬하죠. 저희가 숙대 앞에서 찍었어요. 미장원에서. 화난 사람 같이 살고 있고 애 있고. 희망 생각나시죠? 왜? 그 국립현충원 쪽에서 쭉 국립연출원이 제가 지명을 잘 몰랐는데 거기서 생각나는 거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쭤본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결말이 그렇게 끝이 났는데 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그때 내가 잘한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세요. 영화가 스토리가 끝나는 때가 있어요. 거기서 영화가 끝나요. 실은 고니가 돈을 따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스토리는 이제 없는 건데, 아니죠. 기차에서 떨어지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스토리. 근데 영화는 엔딩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뭔가 감정을 좀 추스리고 보시는 분들이. 근데 그 엔딩을 쓰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고니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 영화가 어떤 뉘앙스나 어떤 쇼트로 끝나야 될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 고니가 마지막 쇼트에 전화기를 듣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는 거예요. 전 원래는 이제 이분한테 하는 건데 그걸 아예 빼니까 저는 그게 더 느낌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완전한 엔딩이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 또 영화를 그 당시에 봤던 분들은 워낙 영화가 잘 되고 재밌고 그러니까 뭔가 좀 속편에 대한 압체 같은 거 아니냐,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허준호 감독님하고 영화 찍으셨죠? 암살자들. 이거 보시고, 이거 허준호 감독님 보시고 다 보더니, 야, 내가 볼 때 너는 도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형 타짜로. 네. 근데 실은 저 도박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섰다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섰다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스타트를 하는 카드 이렇게 남은 듯이. 그래가지고 허준호 감독님이 자기가 타짜 2를 찍으면 자기가 잘 찍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그 화투짝 클로즈업 하는 게 여관님 일이 아닙니다. 그랬죠. 저도 못해요. 그 미나토도 못 쳐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 너무 잘 치게 생긴 못 따주잖아요. 한에서 사는 사람 같죠.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파트 교육을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막 다들 막 까칠하게 막 투덜대고 파투가 되게 딱딱하니까 내모나고 손에 찔린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펀치 짤때 그 이불에다가 거울 갖다 놓고 제가 막 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거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악이랑 할 때 그 손 다 제 손이에요. 클로즈업은. 그 조승우 씨가 모니터에서 NG 오케이 해주고 그손 출연을 많이 하셨죠. 제가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수류탄을 던져서 카메라 앞에 떼굴떼굴 불러서 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생긴 수류탄이 있어요. 이게. 그거 두 개를 차 밑으로 던지는 건데 카메라는 차 밑에 있고 제가 던진 거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특히나 그 조승우 배우가 정말 연기를 진짜 잘했다. 곤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정말 잘 살려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 그 유해진 배우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실제로 그 유해진, 그 조승우 배우가 거의 계속 붙어 있으면서 뭐 식사 시간이든 뭐든 계속 거의 계속 붙어 있고 그 혜진이 형이 옆에서 이렇게 자기를 좀 서포트를 너무 잘 해줘서 이 곤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현장에서 진짜 호흡이 잘 맞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현장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조성우 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애늙은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급하지 않고 늘 여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럴 때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팍팍거리거든요. 네, 뭐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그 묵직하게 승우 씨는 그렇게 가져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의 그런 또 저 붙어 다니는 게 저하고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화가 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의 케미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 그러면서 사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 그 서로 그 정을 나눌 수 있는 거. 저는 좀 약간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승우 씨하고도 그런 게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지 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 이제 정마담이 곤이한테 총을 쏴야 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정마담의 그 분노의 깊이가. 그래서 그 정도는 3일 만에 찍었어야 됐어요. 저는 이제 돈도 없고 근데 돈에다 불을 붙여야 되겠다. 곤이가 그럼 정마담이 막 그걸 끄다가 돈이 불타니까 분노치가 급상승해서 그 돈은 또 고마 이러면서 총을 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승우한테 촬영 끝나고 승우이 내일 돈을 태웠으면 좋겠어. 승우가 누가 꺼요? 누가 꺼요? 그래서 아니 그 정마담이 끄는 거지. 감독님 혜수 누나한테 물어봐. 나는 불만 붙이면 되는데 혜수 누나가 꺼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 좀 혜수 씨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을 끌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옆에 대표팀이 있지 않나요? 아 있죠. 그래서 이제 불을 끄는데 불이 안 꺼져요 실제. 저는 너무 좋다 불이 안 꺼져서. 근데 혜수 씨 옷에 작은 구멍들이 하나씩 이렇게 그 불꽃들이 튀어가지고 그 당시 저 옷이
500만 원짜리 디오를 줬어. 협찬으로 빌려왔는데 옷은 뭐 타고 혜수 씨가 개인 돈으로 변세했죠. 근데 그 이제 대사로도 나오지만 이 작품은 정말 그 최동 감독이 어떤 혼이 담긴 구라 잘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계속 보면 볼수록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데 그것도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영화 끝난 다음에 그 당시 인터뷰 당시에 그 유해진 배우가 이 작품에서 뭐 좋아하는 장면과 대사를 꼽아준 게 있는데요. 그 장면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을 꼽아주신 게 그 이제 고니가 그 평경장에 있는 그 도박장에서 다 털리고 쫓겨난 다음에 다시 칼 들고 쫓아와서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평경장이 갈 때까지 감동이다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을 꼽아주셨고 또 좋아하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로 꼽아주신 게 그 평경장이 이제 기차를 타고 떠나면서 이제 남겨진 고니한테 이 바닥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라고 하는 대사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러신지 혹은 또 다시 보시면서 또 좋아하는 장면에 이런 것도 조금 바뀌셨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못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줌 누면서 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혹시 그 애드립이죠? 100% 확신하면서 얘기해야 하는 거였어요. 저 지금도 그때 찍을 때 생각나는데 감독님 이 욕을 해야 됩니까? 난 하기 싫은데 그랬더니 감독님 하세요 괜찮은데? 그래갖고 그냥 혹시나 한 거였었어요 사실. 기억나시죠? 그럼요. 이 영화 18세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욕 좀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 고광열 하면은 그 장면을 참 많이 얘기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 안 했으면 큰일 나버렸어요. 감독님 독주 어떠신가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과거 현재가 너무 섞여 있다. 그리고 대사가 경박하다. 그리고 그때 2005년도니까 여자들 이해 못한다. 저는 다 한다 이해. 경박한 걸 원한다. 근데 이제 대사가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시나리오 때는. 근데 이게 되게 묘한 게 배우들이 그 대사를 하는 순간 그 대사가 좋아져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말에 맞서 살리는 건 실은 배우들이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그냥 시나리오로 받으면은 진짜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에피소드 말씀하시고 또 말맛을 얘기하셔갖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디 밑에 지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세트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찍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전 또 원체 걷는 걸 그 주변 뺑뺑 돌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 촬영 없어 안은 촬영하고 밖에가 바로 그냥 논이거든요. 논에서 막 걷고 있는데 반일을 하시는 그 할머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요즘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 여기 가끔 가다가 무슨 천막 같은 거 시골에 가면은 천막 쳐놓고 물건 파는 분들이 있어요. 뭐 쇼 보여주고 차력 같은 거 보여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 오면은 뭐 가서 시간 때우고 뭐 거기서 노래도 해주고 뭐 장구도 치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재미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갖고 물건을 파는 거죠. 이게 뭐 옥매트 같은 거, 수의를 그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의를 그래서 살아생전에 수의를 만들어두면 뭐 장수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의 사셨어요? 그래서 아니 안 샀지.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많이 샀어요? 많이 사시고 다른 사람도 사시는 거 사는 거 보면 어떠세요? 아유, 왜 마음이 딸랑딸랑 하시겠어요? 표현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감독님한테 얘기했죠. 맞아요. 이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배가 죽겠는데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음이 딸랑딸랑하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김혜수 씨에게 대사를 바꿨습니다. 거기서 김혜수 씨가 하죠. 맞아요. 혜수 씨가 그래, 마음이 딸랑딸랑 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구를 작업해야 되니까 이제 약간 작전회의 같은 거 할 때 이제 마음이 딸랑딸랑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게 감독님 작품이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런 게 이렇게 살아있는 말들을 금방 그렇게 또 캐치해가지고 또 확 어디에다 적용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감이. 그냥 배터리라고 안 하고 찌릿찌릿 배터리라고 찌릿 배터리. 그 본이가 일하는 회사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그런 순간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좀 짜릿하시겠어요. 그런 순간들 특히나 이제 타짜는 많아가지고. 전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자라는 거죠. 서울로 와서 살면서 좀 그런 감각을 좀 잃어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괜히 엿듣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다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찾아다니기도 하고 좋은 왜냐하면 모두가 다 명대사를 해요. 자기 인생에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 옆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해요. 이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약간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또 개인적으로 유해진 배우에게 하나 질문 드리고 객석 질문 받을까 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뭐 유해진 배우는 워낙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가 뛰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강렬이 몸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 고강렬이. 그래서 뭔가 좀 그 당시부터 이게 좀 관리를 좀 많이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때도 제가 뜀박질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도 한 25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열심히 뛰어다녔을 때인 것 같아요. 지방 가면은 그런데 막 들판 뭐 이런 데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는 산 가고 그때는 산을 더 좋아했을 때. 예, 그때도 그럴 때였습니다. 네, 그럼 손 주시면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될 까만 옷 입으신. 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동원 감독님 차기작에 관한 대략 어떤 건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쓰고 있는데 옛날같이 잘 안 써지고 옛날에는 1년 쓰면 나왔거든요, 시나리오가. 근데 지금 한 1년 4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장르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장르는 뭐라고 할까요? 추리 첩보 하드보일드 드라마? 뭐지? 근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속고 속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 안에서 인생에서는 너무 싫어. 그런데 아마 그런 쪽의 스토리가 될 것 같고, 제 아내가 장르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혼성 장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타짜의 박보검 유해진 역에. 네,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재밌게 시간을 적으로 잘 봤습니다. 유해진 배우님에게 가장 귀한 컷이 애정씬인데 격한 애정씬에서 다른 작품에서 보기 힘든 그런 애정씬이 있었는데 찍을 때
그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팬으로서 저는 이제 그런 씬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작품의 설이라든지 충분합니다. 아유, 그때는, 제가 지금 착각을 했던 게, 그거를 거기서 찍었다고, 반포 저쪽으로, 뭐지? 그 동네. 아니 그 대전에서 찍었습니다. 그래? 그 저기 김장만 씨랑 판에서 네. 그 뽀뽀하고 그러는 거 네.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 거 찍을 때는 정신없어요. 네. 정신없고, 힘들고. 왜냐면은, 어떻게, 되게 조심스럽죠. 되게 사실은 뭐 다음 그러니까 그런 신이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신경 써요. 그 장면 찍었던 날이 2006년도였는데 월드컵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8시인가 7시에 하게 돼 있었고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태프들의 눈초리는 빨리 찍고 가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 커트가 별로 없습니다. 고강렬이 들어와서 카메라가 뒤로 빠져요. 그리고 팬을 하면 벌써 소파에 가 있습니다. 이거를 커트를 나눠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면 이제 스태프는 월드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오케이 오늘 촬영 다 끝났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스태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씬 찍을 때는 되게 좀 긴장되면 힘들겠지만 그때는 훨씬 더 긴장을 더 많이 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극장에서 뽀뽀하려고 하다가 뺨 맞는 장면도 보면 되게 재밌게 봤고 이렇게 대단한 생각나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가? 네, 또 예술 맡겠습니다. 이번 좀 뒤로 가겠습니다. 저기 흰옷 입으신 안경 쓰시고 네. 왕사람에 대해서도 물어보셔도 야, 10시 반부터 시작했죠? 진짜 부지런하시고. 일단은 타짜를 수십 번 어떤 팬으로서 또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좋은 영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유해진 배우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 이 타짜라는 영화를 관통하는 저는 대사가 나 타짜야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장면이나 이 대사가 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배우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혹시 장면이나 대사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얼핏 지나가는 그런 그 장면들이 그냥 다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타짜도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중국식 시인도 그렇고 왜 뭐 밖에 나와갖고 왜 좀 뭔가 뻘쭘해갖고 하늘 보면서 나이 뭐 이랬던 것들 어느 영화는요 되게 잘 돼도 기억에 안 남는 영화가 있고요. 어느 영화는 또 뭐 흥행이나 뭐 그런 게 저조하더라도 되게 마음에 깊이 남는 게 있고 타짜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저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영화 찍으면서의 그런 설렘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스무시하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그 20년 넘게 이렇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왕의 남자도 20주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튼
그 마음에 되게 남아있는 작품이라 어느 한 장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한테는 너무 많은 장면이 되게 애정이 가는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군산에서 찍었던 그런 군산이 주는 그런 도시가 주는 그런 묘한 것도 있었고 또 많은 장면이 저한테는 가슴에 남아있어요. 네,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네, 맞아요. 뒤에 보시면.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늦으셨어요? 소리 아이 웨이트. 사실 오늘 싫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20년 전부터 몇 번을 무시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마 세면은 비공식 7, 8천만 원 관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건 혹시 감독님이나 배우분도 집에서 게시거나 할 때 우연히 TV를 돌리다가 다른 매체에서 중간부터 보기 시작하셔서 끝까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막 그렇게 그런 프로를 찾아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채널 돌리다가 보면은 멈춰지는 영화죠. 근데 그렇게들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타짜.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찍었다고 해도 나 나오네. 아우 저도 정이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랬구나 하고 그냥 원래 보려고 했던 다른 채널로 넘어가지. 근데 타짜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타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몇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그냥 슉 넘어가면은 약간 매정한 느낌이 스스로에 들어서 딱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타짜. 이게 감독은 후반 작업할 때 한 100번도 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고치면 처음부터까지 다시 봐요. 그리고 또 고치고 퇴근하기 전에 다시 처음부터까지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봐요. 그 다음에는 타짜는 이상하게 저도 잠깐만 저거 어디서 찍었지 그러면서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이제는 그 장영기 음악 감독님이 이 음악을 하셨어요. 이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첫날 제가 편집하고 있는데 음악을 가져오셨거든요. 8개 가져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띵띵거리고 막. 근데 희한하게 장면을 딱 올려놓으면 이 영화가 되게 쓸쓸해 보이고 이게 저는 서스펜스 영화라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센티멘탈해 보이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는 다 장영규 음악 감독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고 제가 심심해서 다른 음악도 한번 더 봤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개의 장면보다는 이 뉘앙스를 계속 보고 이거 내가 35살 때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저도 가끔씩 35살에 나는 용감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외국에 가서 영화제 가서 보여줬는데 다들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 요만한 건 뭐냐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는 저한테 너는 아직 영화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저걸 트럼프로 찍어야지. 그래 전 세계의 관객들이 보지. 저걸로 한다는 건 그래서 원작이 그래 원작이 그래서 아마 타짜권은 뭐 카드로 하니까 이제 외국 분들이 보기 더 편하겠죠. 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5번째. 네.
안녕하세요.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타짜가 20년이 지났잖아요. 이때 영화를 찍을 당시에 영화라는 매체 혹은 예술을 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마음이나 생각이 그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혹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알게 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어떤 영화관, 뭐 세계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화를 바라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게 그 시나리오를 쓸 때는 스토리를 쓰거든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아무리 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촬영하는 순간은 스토리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캐릭터만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등장인물이 많은 걸 좀 선호하고, 뭐 각자가 얽혀서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과정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영화가 버텨낼 수 있는 건 각자들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 같고, 너무 스토리에 매몰되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긴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캐릭터를 잘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타짜의 욕망이 가장 센 사람들이어가지고 저 사람들의 그 캐릭터를 이기기가 좀 어렵긴 하죠. 영화에 대한 가치관을 남자라는 이유에 어떻게 말하지? 아니 가치관 그때랑 비교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저는 지금 요즘 생각하면은 너무 범람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볼 거리들이. 네, 그때에 비해서 너무 그때는 참 영화라는 데에 되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가치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덩달아 저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네. 영화는 예전에는 참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보고, 네. 요즘 뭐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영화 보면서 핸드폰도 봐야 되고, 뭐 어쨌든 볼거리들이 약간 조금 흐릿해진 느낌? 네. 예전에 좀 진했었는데 그 색깔이,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눈썹 그리고 온 게 생각났어요. 좀 더 친해져야지. 그린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만 얘기하는데 예전부터 저는 지금 눈썹을 그린 거라고. 그렸다고요. 진하게 아니고 전 그냥 여기에만 자연스럽게만 해요. 예전부터 저는 분장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눈썹만 좀 해주세요. 이게 예전과 달라진 점은 아니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찐은 뭐 갑자기 뭐 얘기가 딴 데 흘렀습니다. 네, 여튼 그 영화에 대한 그런 저의 생각을 저의 눈썹처럼 이렇게 좀 흐려져 다시 진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씩 뭐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약간 이러실 때 너무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타짜를 이걸 또 다시 보면서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그 명작은 아무리 그 시간이 흘러도 참 때가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은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역사로 봐도 뭐랄까 되게 좀 의미 있는 작품이죠. 왜냐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어떤 미의 어떤 원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도 있지만 뭐 목포 더블로 가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짤로 쓰는 게 그 예림이가 그 호구와 입을 딱 가로막으면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권태형대로 연기했던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도 되게 화제가 될 정도로 계속 우리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도 두 분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타짜는 뛰어난 영화를 꼭 찍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타짜는 참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명작을 이렇게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만들어 주신 최동만 감사드리고 여튼 그다음에 여튼 감독님 또 더 좋은 작품 타짜 같은 또 좋은 저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도 더 고학물보다 더 센 욕을 해가면서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타짜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쎄, 저희는 자주 봐서 네, 여튼 20주년이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는데도 봐주신 관객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TV에서도 몇 번 나와서 저도 보게 되고 그리고 20년 전에 그 배우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좋구나. 그러니까 20주년이라 그렇게 기억해 주는 거는 그만큼 또 영화가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참 이렇게 20주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 더 큰 판!